자, 안녕하세요. 짱보입니다. 오늘 8월 23일 토요일에 어, 실시간 실시간 PVP 관련해서 등급표를 만들고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이 라이브는 녹화본 떠가지고 유튜브에다가도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시작에 앞서가지고 이 등급표는 25년도 8월 23일에 만들어졌고 현재 실시간 PVP 기준 티어표라고 보시면 되시고 반박 시에는 무조건 님 말이 맞습니다. 예, 참고만 해주시고요. 같은 티어의 시에는 이렇게 나열순으로 순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SS부터 C까지 총 6가지의 등급을 매겨서 캐릭터들을 티어를 매길 건데요. 자, 스킵할 수 있는 것들은 빠르게 스킵해서 최대한 10분에서 15분 내에 티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사단전 방대 기준이라거나 일반 PVP, 일반 PVE랑은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알고 수동으로 실시간으로 뱀픽 룰 기준으로 했을 때 티어표라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SS 보면은 아우토원 두 캐릭터인 하이델룬과 흑태자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죠. 흑태자가 조금 더 앞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흑태자보다는 하이델룬이 뱀픽 룰에서는 거의 무조건 지금 우선 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델룬은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두고 그 다음으로 흑태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S티어인데요. S티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래 기사 단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들의 높은 밸류와 비슷하긴 한데 이자벨, 데이모스 제일 먼저 밴되는 캐릭터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조대, 아가씨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가씨 같은 경우는 방덱에서는 이제 기사단전 기준 방덱에서는 AI가 단순 돌격만 하다 보니까 템포가 맞지 않아요. 자기 혼자 10칸 먼저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뒤에 캐릭터들이 따라붙기 때문에 좀 약간 템포가 빠른 돌격덱에서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PVP 기준으로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선공을 선점하고 만약에 그대로 이제 게임 시작되면은 아가씨 때문에 우리 진영 자체를 굉장히 뒤로 모르고 이제 딜러들이라거나 몸이 약한 애들을 조금 후배치하거나 아니면 픽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제한들이 만들기 때문에 게다가 기본적으로 단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성가십니다. 뭐 ST 도대야 말해서 뭐합니까? 오메가도 말해서 뭐합니까? 기본적으로 오메가는 재행동기라거나 죽었을 때 자폭 데미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믹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고요. ST 도대 같은 경우는 남자 캐릭터들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각종 CC기부터 이제 궁극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판도를 뒤집을 수도 있을 정도의 큰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ST 도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순위로 진행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녀 까메오랑 코델리아가 나옵니다. 이 두 캐릭터가 기사단전 방덱에서나 일반 PVE나 이런 데서는 별로 평가가 마냥 이제 좋은 캐릭터는 아닙니다. 실제로 몸도 약하고요. 이 두 캐릭터는 철저하게 수동 기준으로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S티어가 될 수도 있고요. 저기 C티어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캐릭터긴 해요. 기본적으로 코델리아, 카메오 같은 경우는 재행동 전부 다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력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카메오 같은 경우 조금 더 높게 쳐주는 이유가, 물론 한 턴 정도의 예열 시간이 필요한 건 둘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 코델리아도 그 드럼통을 깔아야 되긴 하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턴부터 둘 다 막 재행동기를 막 사용하면서 날아다니면서 두 번, 세 번까지 재행동하면서 이기적인 딜링을 하고, 코델리아 같은 경우는 철수 효과를 통해서 다시 안전한 진영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 카메오도 이제 다 각성 기준입니다. 아티팩트에서 깜빡이는 보조 활용해서 이기적인 딜링 이후에 다시 본진으로 복귀하는 식으로 다양한 전략을 취할 수가 있어요. 카메오는 트리플 엘리멘탈 블래스트 같은 스킬로 강력하게 터트릴 수도 있고요.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밸류가 달라지는 캐릭터입니다. 그다음 듀나미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자벨가 쌍벽을 이루는 탱커이긴 한데, 공격적 메타보다는 조금 디버프에 취약한 그런 덱이라거나, 아니면은 저기 CC기를 강하게 걸어야 될 때, 이자벨보다 듀나미스가 CC기 쪽에서는 도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보거든요. 물론 돌진 도발도 괜찮긴 한데, 좀 이제 듀나미스가 실질적으로 이제 적들을 묶어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두 칸 전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행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햇불로 조금 더 이제 밸류를 높게 치고 있긴 합니다. 에스메랄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사단전 방덱에서는 거의 이제 빠지는 추세라고 보면 되는데, AI가 이 재행동 스킬을 적재적소에 내가 원할 때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가 떨어지는 건데, 수동에서는 완전 이 재행동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어드밴티지일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제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캐릭터한테 바로바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힐량이라거나 CC기 회복 같은 경우도 우수한 편이고, 기본적으로 한번 죽어도 다시 재부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티는 것도 잘합니다. 자, 다음으로 에밀리오입니다. 에밀리오가 왜 STO에 이렇게 상위에 링크됐냐 할 건데, 제가 이제 이 PVP 컨텐츠 진행하려고 여러 번의 이제 관전도 하고 중계도 하고, 그리고 구성된 덱을 보다 보면은 공통된 사항이 있습니다. 에밀리오가 안 빠지는 덱이 많이 없어요. 일단 에밀리오가 자체적으로 다니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당연하고, 자체적으로 CC기도 회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체력도 높은 편이에요. 최소 7,000, 많게는 10,000 정도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딜링도 뭐 물감 100%라거나 기본적으로 개수가 높은 오라 무음 같은 스킬들 활용하면서 소위 말해서 안 죽고 강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판 깔죠. 장판 깔았을 때 통제 영역을 9칸이나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전장의 9칸 정도를 적들이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서 아군을 보호한다거나, 특히 돌격敵들 상대할 때 카운터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창조적인 캐릭터의 역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아티팩트에서 기본적으로 공격력도 보조해주고요.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쿨다운이 돌아가죠. 쿨다운이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자체 체력 회복도 어마어마하게 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손맛도 있고 마지막까지 전장에 살아남습니다. 그냥 막 먼저 돌진해서 돌진해가지고 공격 기술 맞고 바로 죽지 않는 이상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캐릭터가 에밀리오다. 다음으로 크리스티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하이델룬 제외하고는 원거리 활 총 캐릭 중에서는 탑티어가 맞습니다. 실제로 뭐 선제 공격하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 있고요. 얼음 총알 사용해서 단일 CC기도 가능하고, 강력한 궁이라거나 자체 힐, 여러가지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총 캐릭터들이 하이들룬 말고 사실상 그렇게 OP가 많이 없는 것도 문제가 돼요.
실제로 이제 뭐 창세기전 하면은 검 들고 싸우는 놈들이 많잖아요. 총 들고 싸우는 캐릭터 중에서 크리스티나 다음에 이제 그나마 뭐 평가받는 게 카나라거나 혹은 크리스티앙이 있을 건데, 자, 이 캐릭터들보다는 확실하게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나 혹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리카 같은 경우는 기사단전 방대 찾아볼 수가 없죠. 얘도 완전 수동에 특화된 캐릭터인데 이번에 아티팩트 받았죠. 물간 플러스 철수 효과까지 발생하면서 기본적인 딜량도 다 뻥튀기 됐고요. 얘는 그냥 파사광탄이란 호화음조 딱 두 개로 설명이 됩니다. 자체 TP 수급도 있기 때문에 한 턴 무사하게 넘기면 두 번째 턴 때 확정킬 가능해요. 거의 모든 일반적인 메이지류, 법사류라거나 힐러들 다 자를 수 있고요. 요즘에 핫한 데니모스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첫 턴에 당장 만약에 전투에 활용하겠다고 하면은 3TP 파샤왕탄으로 만화번 하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매우 지금 높게 평가받기 때문에 에리카는 실시간 PVP에서 생각보다 우선순위로 밴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메리인데요. 메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얘가 딜링이 센 것도 아니고 엄청 탱탱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밸런스 캐릭터로 나왔는데 지금 제가 티어풀 만들다 보니까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대체 불가능한 그런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치유 반전 효과인데요. 치유 반전 같은 경우는 지금 창세기전에서 메리 말고 들고 있는 캐릭터가 또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메리의 치유 반전을 이용해서 자일이라거나 특히 데이모스 덱들 저항이라거나 이사벨 카운터 치기 매우 좋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냥 치유 반전만 걸고 죽어도 제 역할 다 한다 라고 평가받는 캐릭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장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적을 당긴다거나 혹은 내가 적으로 다가간다거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일단 이동력도 4칸이나 되고요. 굉장히 PVP에서는 성가신 캐릭터라서 되게 자주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메디치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사용해서 1대1로 뭐 싸우겠다, 나길도로 싸우겠다 그렇기보다는 아우터원 중에서 흑태자가 없는 상황일 경우, 없다는 것은 아우터원을 금지한 룰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메디치가 등장할 수 있는 이유는요. 흑태자가 있다고 하면은 아토믹 블래스트 때문에 메디치랑 조안을 같이 이용해서 이제 버프를 묻히면서 정보 보안까지 걸어야 되는데 사실상 쉽지 않고요. 아우토원 금지 룰에서 메디치가 자체 버프를 쓰죠. 이동력도 올려주고 기본적으로 딜뻥도 주고요. 군중 효과 전부 다 무효화시킨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 효과들 덕지덕지 받고 게임을 시작하는 거랑 그냥 게임을 시작하는 거랑 약 제가 봤을 때 모든 5개의 캐릭터들이 다 버프를 받으면은 성급 한 2개, 3개 올라간 효과가 나요. 랑그리사 모바일에서 이제 초절기라고 있습니다. 랑그리사 모바일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시작하자마자 내 진영에 있는 캐릭터들한테 자체 버프를 강력하게 주고 시작합니다. 초절기를 밟고 안 밟고의 데미지가 아예 다르거든요. 지금 창세기전 모바일에서 초절기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강력한 버프를 묻힐 수 있는 캐릭터는 메디치밖에 없기 때문에 아우토원 금지 조항에서 그 룰 조항에서는 메디치가 지금 굉장히 높은 픽률을 보이고 있다. 자, 조안 같은 경우는요. 조안은 아시다시피 활방 메인입니다. 어느 정도 버틸 수도 있고요. 딜링도 강력하고 그 다음에 뭐 재행동 불가 같은 CC기를 걸거나 치명타 확률도 올려주고 맞는 피량도 올려주고
적을 묶을 수도 있고 재행동도 할 수 있고 어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캐릭터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TP도 태울 수 있죠. 자, 리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힐러 중에서 태물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캐릭터도 딱 한 가지 기능으로 한 가지 스킬로 S티어가 됩니다. 바로 내 아군의 위치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리콜로 옮겨버릴 수 있죠. 이 리콜이란 스킬 한 개만으로 평가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실시간 PVP에서는 한 칸 한 칸이 중요하고 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데 혼자 돌진했던 흑태자를 리콜로 구해올 수도 있고요. 또 지금 강력한 딜링을 해야 될 상황인데 딜러들이 후위에 있을 때 강제로 리콜로 앞으로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메랄다의 재행동박보다는 밸류가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리나가 어쨌든 리콜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믹으로 실시간 PVP에서는 거의 최상위권 유틸성 있는 힐러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자, 다음으로 A+부터는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네, 궤도 샤르노스트가 나왔습니다. 궤도 샤르노스트 같은 경우는 뭐 바람 걸음 한 개 하고 5걸음, 그럼 5 이동거리 할 수 있죠. 이동거리 5칸에다가 그냥 분신 만든 다음에 궁극기 한번 박아버리면은 2턴 때에 확정킬 1명 혹은 2명을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기적으로 공격을 한 다음에 우리 진영으로 다시 복귀도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은신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니기에도 면역이 있습니다. 딜링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암살을 목적으로 해서 한 턴 버틴 다음에 저게 중요한 캐릭터를 무조건 자르고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캐릭터다. 자, 다음으로 디아블로인데요. 이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태물이라는 얘기 많이 듣죠. 그런데 지금 제비보다 높은 평가를 제가 주는 이유가 실시간 PVP에서는 정말 먹기 좋게 딱딱딱 옹기종기 모여서 제비의 궁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AI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제비가 상대편에 픽이 됐을 때는 제비 궁에 카운터 캐릭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TP번이라거나 바사광탄, 파세온 같은 다양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궁각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신비병사 그냥 내세워가지고 딜링하며 싸우는 캐릭터라서 딜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클라우 제비치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메이지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까메오가 나왔죠. 피해량 증가가 엄청나게 높은 데미지 주는데 클라우 제비치는 일정 조건, 내 캐릭터, 내 아군이 붙어 있을 때만 50%의 데미지 증가 효과가 있는데 카메오는 일정 이상의 스킬들만 구사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가능하기 때문에 클라우 제비치의 상위 호환이 이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디아블로가 왜 좋냐? 디아블로의 존재 의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펜터모크 그거 하나입니다. 펜터모크랑 그 다음에 이큐어트 스피릿 그리고 이제 많이 쓰는 게 마인드 컨트롤도 물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스킬이긴 한데요. 일단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이클 클라우드 옛날에 사일런스 클라우드라는 스킬들이 많이 썼었죠. 침묵 메타에서는. 요즘에는 근데 사용되지 않고 있고 귀신애가 다시 발현을 받기 전까지는 사클까지는 쓰지 않을 것 같은데 펜터모크가 일단은 전장 자체를 아예 망가뜨려 버립니다. 모든 캐릭터가 다 흩어져 날아가 버리고 디버프 떡지되죠. 쿨다운 다 돌아갑니다. 쿨다운 제가 알기로는 2개 돌아간 거 알고 있는데 그냥 펜터모크 던지고 디아블로가 죽어도 제 역할을 해요. 아직도. 왜냐면은 데이모스 메타가 뜨면서 CC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에스메라다라거나 드라미스가 없다는 거 하면은 디아블로 CC기 거는 순간 사실상 그냥 게임 끝날 때까지 2000, 3000 도트 데미가 계속 받는 거예요. 오메가 도트 데미처럼 원하는 곳들에 묻혀버릴 수 있고 쿨다운 돌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TP 회복하면서
익조트 스피릿 쓰면서 추방 한 번 더 써버리고 그 캐릭터 한 번 더 더미로 만든 다음에 운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유틸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디아블로랑 실제로 에스트 도대 두 개가 조합이 되면은 그번 턴에는 내 메인 캐릭터들이 제대로 된 스킬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쿨다운 막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 좀 저평가되고 있는 디아블로에 대해서 약간 약팔이 해봤고요. 알바테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성능이 우수하긴 한데 한계가 많은 캐릭터, 유틸성이 너무 없어요. 일단은 뭐 붙어야 되는데 붙어가지고 근딜한테 강력한 캐릭터인데 생각보다 알바티니가 나왔을 때 알바티니 맞춤으로 해서 근딜을 잘 안 고릅니다. 칼스 같은 캐릭터를 안 고른다는 거죠. 하다못해 크롤을 고른다거나 해서 한 칸 떨어져서 공격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많이 고르고 있고 크리스티나가 강제가 되는 그런 덱이 발생합니다. 뱀픽전에서는 크리스티나 알바티니 두 개가 같이 나오는 순간 크리스티나만 뱀먹어도 알바티니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에이플에서 한 네 번째, 물론 아주 좋은 캐릭터긴 한데 네 번째로 평가받고 있고요. 이스킨데룬 같은 경우는 솔직히 A 플러스의 최상위 등급이긴 한데 어느 정도 한계가 분명한 캐릭터긴 해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 때 즉시 그 사람한테 힐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수동적입니다. 적의 공격을 방어를 한다는 것도 그 다음 턴에나 방어하고 실드 회복되거나 체력이 찬다거나 혹은 장판 같은 경우도 상대방 CC기에 상대방의 원거리 공격에 대해서 미리 보호하기 위해서 뭐하러 능동적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스킨데룬 같은 경우는 예열하고 준비하고 수동적인 분위기의 게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캐릭터가 들어가버린 순간. 그래서 이스킨데룬이 픽되는 그런 적의 덱 구성을 보는 순간부터는 눌러 앉겠다라는 느낌이 바로 보이거든요. 카운터 받기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킨데르는 살짝 평가가 조금 떨어집니다. DNA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진짜 정말 좋은 캐릭터긴 합니다. 기사단전에선 좋아요. 왜냐? 캐릭터가 4명이죠. 기사단전은. 그리고 DNA가 진짜 강력한 이유는 치유불가이기 때문에 치유불가라는 기믹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치유불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엄청 강력한 옵션이긴 한데 요즘에는 노힐러 메타도 많아요. 이 PVP 전에서는요. 그냥 내가 먼저 한 마리 뭐 잡겠다는 식으로 해서 노힐러 메타도 많이 들어가면 데이모스 잘렸다고 에스메랄다 픽하는 상황이 많이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DNA의 치유 불가는 사실상 흑태자를 겨냥한 그런 캐릭터라고 보면 되는데 아우터원 분지 하우스로도 있거든요. 거기서는 DNA가 생각보다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1대1에 강한 캐릭터인데 5명이 중에서 마지막까지 DNA가 살아남을 확률이 낮아요. 기사안전에 있으면 4대4니까 1대1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조금 높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DNA가 생각보다 물론 샤크바리보단 괜찮아요. 아직까지는요. 평가가 S까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자르노스트 옛날에 자른 강정기가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밸류의 캐릭터였습니다. 뭐 필살, 무국 지금도 물론 강력하긴 한데요. 무국으로 한 놈을 확정킬을 해야지 재행동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킬을 한다거나 반격도 안 당한다거나 할 수 있죠. 그나마 이번에 발현되면서 여성 캐릭터들한테는 반격도 안 당하기 때문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래도 요즘 이제 자르노스트를 이용하려고 하신다고 하면은 차라리 뭐 근접 공격력 30%, 근접 스킬 30% 아티팩트를 박는 것보다 저는 이제 바람걸음이 나은 것 같아요. 유틸성으로 약간 아웃박서식으로 자르노스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치고 빠지기로 2마리 다 딸 수 있으면은 한번 잡고 그 다음에 평타나 다른 스킬 써가지고
두 마리까지 잡을 수 있다고 하면 잡고 죽어도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요즘에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높은 확률로 혼자 가서 한 마리 못 잡고 묵 쳐버리고 죽어요. 그래서 바람걸음 세팅한 다음에 10칸 정도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두고 메디치 활용해서 약간 짜서 들어가는 덱이죠. 메디치 아르노스트, 아가씨 이렇게 약간 고기동 덱들 활용하는 거에서나 활용할 수 있지. 저기 조금만 눌러 앉는다라고 해버리고 바피감 눌러버리면은 자르노스트 힘이 싹 빠져버린다. 자, 다음으로 랜담입니다. 랜담은 제가 요번에 실시간 PVP에 나오는 걸 몇 개 봤는데 기동력 우수하죠. 탱탱하죠. 기본적으로 상대방들이 디버프 떡칠할 수 있고 호위 가능하고요. 딜링도 나쁘진 않습니다. 신사창 같은 경우 맞으면 아프거든요. 팔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단점이 자체 회복을 할 수 있는 게 없죠. 없어요. 해봤자 향로밖에 없어요. 근데 랜덤 풀피 채워봤자 10,000피 정도 되더라고요. 이자벨만큼 잘 버티지 않습니다. 이자벨은 바피감 두를 수도 있는 게 많잖아요. 랜덤은 좀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확실한 거는 옛날보다 많이 픽률이 올라왔고 실제로 뭐 통제력도 만들 수도 있고 한데 옛날 캐릭터의 한계예요. 이 스킬들이 캐릭터 자체의 스탯이라거나 이동력이라거나 자체 고유 패시브 전부 괜찮은데 가지고 있는 스킬들 자체가 옛날 스킬들이다 보니까 이게 밸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벨까지도 못 가고요. 캐서린과 지금 같이 붙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캐서린 같은 경우도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데미지 같이 공유받기도 하고 자체 체력 회복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가시 방벽으로 이제 반사 데미지라거나 혹은 이제 탱커들 중에서 이자벨 다음으로 딜링이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캐서린 같은 경우는 캐릭터를 뽑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맞죠? 너무 초창기 때 그냥 이제 템페스트 캐릭터도 우르르 나올 때 잠깐 나왔던 캐릭터인데 진짜 핵과금 아니면 캐서린 고가금 하신 분을 못 봤거든요. 나쁘지 않고 괜찮고 활용도가 무궁무진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자벨 옆으로 갈 수 있다 보는데 사용할 수 있는 플레이어도 많이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캐서린 같은 거 아직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나쁜 캐릭터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에 있을 뿐이지 솔직히 티어표에 있어도 슈리 같은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 자, 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얘도 준수합니다. 뭐 때리고 철수하고 뭐 이런 거 다 가능하고 얘가 가장 고효율 낼 수 있는 거 역시 두 번째 턴에 임페로 날리는 겁니다. 공격기 궁 날려버리고 크리스타나랑 비슷하게 쓰는 건데요. 크리스타는 이제 궁극기 날린 다음에 재행동 불가능, 그 다음에 걷는 거 못하게 약간 절름발이 만드는 거라면 카나는 양념이라 보시면 돼요. 하티 피날레라거나 혹은 시로요라거나 크림슨 임페리노 전부 다 양념 스킬이라 보시면 돼요. 얘가 확정 킬로 다 죽여버리겠다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날라올 다른 나의 덱들의 파워를 실어준다 보시면 됩니다. 화염 저항 걸어버리죠. 시료요로 바피에 증시켜버리죠. 화염 데미지, 도트 데미지 깔아버리죠. 그렇게 해서 지금 코델리아랑 같이 잘 쓰고 있어요. 코델리아가 로켓 지금 쓰고 있는데 로켓 데미지가 은근히 쏠쏠하거든요. 광역 데미지도 하고요. 근데 불 데미지라서 화염 저항 들어가 버리면은 궁극기 수준으로 데미지 들어갑니다. 카나랑 코델리아 같이 사용하는 이 핑크 머리 투톱으로 많이 쓰거든요. 만약에 코델리아 픽하실 경우에는 카나를 먼저 밴하는 것도 카운터 치는 방법이다. 자, 칼스 같은 경우는 그냥 평가가 그렇습니다. 전무후무한 부르죠. 그냥 여기서 끝나요. 뭐 치사하게 남들은 북한 데미지 막 던지고 하는데 칼스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맞다이죠. 1대1 승부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딜량으로 찍어 누른다고 보면 되는데
순수하게 단일 이제 딜량으로 받았을 때는 칼스가 에밀리오보다 약간 높을 수도 있어요. 에밀리오가 오라 문 데미지가 진짜 말도 안 되긴 한데 칼스 역시 열사에서 말도 안 되는 데미지거든요. 근데 칼스가 요즘에 그냥 그 물론 이제 파열섬 그 다크존 있죠. 크리 터지면 터지는 50% 데미지 그것로 해서 멸살 지옥금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알바트리 전부 쓰면서 관통 100% 맞춘 다음에 뚜까 패는 사람도 봤어요. 패고 부활도 하죠. 같이 부활도 하는데 부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던 애들 칼스 부활댐이 지금 상위 덱들 보니까 4천 중반씩 나오더라고요. 고정댐으로. 그냥 주변에 있던 캐릭터들 다 터집니다. 거의 뭐 다 바보 된다 보면 돼요. 바피감 이런 거 다 무시하거든요. 고정되면요. 그리고 필살기 같은 경우도 부활하고 나서 때린 개수만큼 TP 회복하니까 거의 높은 확률로 바로 현지 파이브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저요 형 캐릭터. 샤크바이랑 같이 붙어있는 이유가 둘 다 부르저예요. 맞다이 까는 캐릭터고 버티면서 싸우는 캐릭터인데 킬링 능력이 칼스가 조금 더 우수하기 때문에 샤크바리보다 앞에 뒀습니다. 자, 다음 샤크바리입니다. 원래 샤크바리가 칼스 상위 호환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전무성은 애매합니다. 애매하고요. 칼스 전무보다 확실히 밸류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부활이 없죠. 부활이 없는데 얘가 도미네이터나 아니면은 슬래셔로 전직을 해야지 딜량이 잘 나오는 캐릭터인데 죽어버려요. 거의 부활에 준하는 전투열기를 다 묻히려면은 적어도 자기가 자체 버프를 2회 이상 걸어야 되고요. 배틀 스탠스, 그 다음에 질주, 2개는 걸어야지 적어도 4개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적패서 6개, 8개 쌓아 나가면서 전투열기 터트리면은 얘 역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샤크바리가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왜냐? 기사단전에서는 샤크바리만 때리진 않잖아요. AI들이. 기사단전 방덱에서도 요즘에 AI, 방덱에서도 샤크바리가 지금 좀 퇴출되는 분위기긴 합니다. 1.4 당합니다, 샤크바리가. 그래서 적당한 데미지를 맞는 그런 상황에서는 강력할 수 있는데 8스택 쌓기 전에 먼저 죽어버릴 수도 있다. 다만 쌓기만 하면은 모든 우리 아군들 자체 힐이 다 들어가죠. 딜뻥, 채뻥 다 되죠. 전황을 뒤집을 수도 있는 캐릭터라서 낮은 평가가 달 수는 없습니다. 칼스보다 약간 떨어진다 보는데 요즘에는 언브로큰으로 그렇다고 버틴다고 해도 딜량이 딸리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좀비 같은 캐릭터지 얘가 뭐 확정킬하거나 힘들긴 하거든요. 도미네이터가 지금 실시간 PVP에서 괜찮습니다. 이 AI가 문제라 가지고 방덱에 못 세웠던 거지. 도미네이터 들어간 다음에 질주 쓰고 들어가서 함성 터트려서 전부 다 위압 걸어버리고요. 거기서 이제 망치 찍어버리잖아요. 진짜 기절할 데미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한순간에 첫 턴에 바로 6스택 쌓을 수 있어요. 도미네이터면 배틀 스탠스 빼버려야 됩니다. 질주 쓰고 달려가죠. 함성 쓰죠. 벌써 4TP, 4스택 쌓았어요. 머리 찍어버리죠. 6스탯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한 스탯은 그 고유 스탯을 말하는 겁니다. 한두 대 맞으면 8스택입니다. 그냥 2턴 때 전투력이 다 묻히고 시작할 수도 있고 도미네이터가 각방받고 있는데 도미네이터 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칼스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실버가 아가씨랑 비슷한 캐릭터라고 보는데 실버가 아가씨보다 버티는 게 약해요. 진짜 비슷한 캐릭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가씨보다 약간 낮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 실버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하나 자르는 용도보다는 날아가서 치유부가 거는 게 핵심입니다. 스킬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전방 3칸 찔러서 10을 거는 거 있죠. 양손도 있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냥 물론 그 다음에 자꾸 때려서 버티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활용하는 게 낫지 아가씨처럼 들어가서 스턴 걸고 버티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한조 같은 경우는 평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덱에서 자주 나오긴 합니다. 일단은 뭐 단일기 2번 면역 받을 수 있는 스킬 있죠. 단일 공격기 무효하는 거.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기가 광역 데미지에 면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조 같은 경우는 좀 활용도가 좋아요. 생각보다 얘가 잘 버팁니다. 잘 버텨요. 은신 쓰고 그 다음에 그 단일기 버티는 스킬 쓰고 들어가 있으면은 안 때리기도 그렇고 때리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때리면은 뭐 데미지가 안 먹잖아요. 데미지가 들어가야지 뭐 때릴 건데 그런데 일방적으로 때릴 수는 있죠. 한조가 한조는 자기가 반격 데미지 받아 죽는가 아니면요 안 죽습니다. 2턴 3턴까지 살아남아요. 그리고 살아남으면은 자체 피흡도 걸죠. 그 다음에 환영 살찐 걸어버리죠. 골치 아픈 캐릭터인데 단점이 좀 이제 중장기전을 끌고 가면서 이제 적을 괴롭히는 용도지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주어서 막 확정적 킬을 준다거나 혹은 장판 구을 깐다거나 하기에는 그렇게까지 2, 3턴까지 가야지 빛이 발휘하는데 한조 거기까지 가기에는 솔직히 산조보다 좋은 캐릭터가 너무 많아요. 충분히 좋은 캐릭터긴 한데 자 다음은 오피리어입니다. 오피리어는 그냥 그거라 보면 돼요. 현무 미사일과 똑같다 보면 됩니다. 메테오나 파일론 레이 한 대 치면 끝난 거예요. 얘 역할 다 한 겁니다. 근데 그 각이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똑같이잖아요. 사람들이 오피리어의 사정거리에 안 들어가게 세팅을 하고 잘 벌려요. 사람들이. 그리고 오피리어가 아무리 저도 오피리어 진짜 많이 투자했는데 오피리어를 아무리 많이 강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메테오 한 방으로 전황을 뒤집어서 막 사람들 3명 4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파일론 레이로 한 명 확정킬 하는 걸로 가는 게 훨씬 낫다고 보는 평가가 있는데 두 번째 턴 확정킬은 오피리어 말고도 할 수 있는 놈이 많습니다. 게른도 있죠. 궤도 샤르노스트 두 번째 턴 때 확정킬 할 수 있잖아요. 파일론 레이 믿고 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캐릭터긴 합니다. 알시온이 왜 있냐고 하실 건데 알시온은 딱 한 개입니다. 자체 그냥 활기의 함성 그 끝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의 캐릭터도 아니에요. 알시온은 이제 아우트원 뱀핑 룰에서 흑태자가 픽됐을 때 다음 픽으로 무조건 나오는 게 알시온이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우트원 뱀핑 룰 하시는 분들 흑태자 픽 먼저 나오죠. 두 번째 픽 때 데이모스를 고르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알시온부터 고르고 알시온부터 자르는 게 좋습니다. 알시온이 데이 구성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요. 그만큼 활기의 함성 전용 캐릭터다. 얘 뭐 의미 있는 딜 하기도 그렇고요. 얘를 강화시킨 사람도 많이 없고 그리고 가장 큰 게 알시온 같은 경우는 뭐 활기의 함성 이후에 몸빵 하라고 던지기 바쁘거든요. 다 턴 끝나고 시작되면 돌면서 때리죠. 그 다음에 풍열섬 써서 적들 광역 TP 낮추는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흑태자가 자체의 활기를 첫 턴에 바로 받고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장점 한 개. 그걸로 지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으로 A 랭크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SS부터 A+까지는 잘 만든 캐릭터가 많아요. 미어캣이 욕 많이 먹긴 한데 죽은 캐릭터가 많이 없어요. 다 각자만의 역할이 있고 방법이 있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금 S티어보다 더 좋은 캐릭터도 있습니다. A+에서 이런 거 보면은
게임 기획을 정말 잘한 거긴 해요. 캐릭터 디자인은 정말 잘했다. 그 외 운영이 문제인 거죠. A부터 보겠습니다. 라시드 청년인데요. 라시드가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라시드 OP 아니냐? PVE에서는 OP죠. PVP에서는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라시드가 뭐 치력뻥 하고 자체 이제 질주 써가지고 실드 3, 4천 해서 체력 13,000 만들잖아요. 녹습니다. 녹아요. 요즘에는 캐릭터들이 다 이제 오버밸런스가 되면서 13,000, 12,000 이 정도는 바피감 없으면은 그냥 뚫립니다. 라시드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옛날처럼 자벨을 써가지고 그렇게 날먹할 수 있는 조합이 유행하는 것도 아니고 검성으로 이제 티어 맞춰 들어가야 될 건데, 그렇다고 이제 검성이 아니라 만약에 함성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반쪽짜리 캐릭터가 돼버려요. 그래서 극딜로 보면은 진짜 좋은 캐릭터인데 라시드도 그만큼 물몸이기 때문에 평가가 마냥 좋지 않습니다. 부르저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암살자에 가까워졌어요. 캐릭터 포지션이 잘 죽어요. 다음으로 크리스티앙입니다. 크리스티앙 기사단전 공덱에서 잘 쓰고 얘 무차별 추격 좋죠. 좋아요. 좋은 캐릭터인데 크리스티앙이 무차별 사격을 살아남아야 있을 거 아닐까요? 맞죠? 첫 턴 때 이제 8칸 움직여가지고 자체 패시브 가득 채워놓고 은신도 걸어놨어요. 두 번째 턴 때 크리스티앙이 4칸 정도 질주 다시 또 가가지고 무차별 사격을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지근거리에 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가씨나 오메가 뭐 이런 캐릭터들이 얘를 가만히 내두지 않습니다. 특히 오메가에 취약해요. 그냥 미스트bomb 던지면 무조건 확정킬이라 보면 되기 때문에 오메가 8칸 전진할 수 있죠. 매턴. 얘를 뭐 어떻게 오메가 요즘 각광받기 때문에 크리스티앙이 무차별 사격을 써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리고 무차별 사격 썼다고 해도 확정킬을 한다는 보장도 좀 없어요. 워낙 사람들이 체력 도배를 해놔가지고 생각보다 안 죽습니다. 바피감도 많고요. 그래도 뭐 페이살의 한방 같은 느낌이라서 A의 상위권에 있습니다. 크로우가 지금 평가가 왜 이렇게 떨어졌냐? 제가 한 8개월, 9개월 전에 발현 나오기 전에 이너브레이크 나오기 전에 실시간 배전을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크로우가 S 있었어요. 요즘에 파워 인플레이션이 효과입니다. 아티팩트 잘못 받아버렸고 크로우가 지금 평가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워낙 옛날부터 크로우가 좋았던 캐릭터라서 어느 정도 바꿔서 합니다. 그래도 A+에는 못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한계가 분명한 캐릭터고 치유 불가에 너무 약하고 그냥 너무 약간 문제가 많아요. 요즘에 자체 피뻥도 못 받았잖아요. 크로우는요. 하다 못해서 그 고유 패시브 강화하는 그 라즈나이트 아티팩트 발현해서 체력 증가 30%라고 줬으면은 이렇게까지 병신은 안 됐을 건데 지금 크로우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광반인 크로우는 세긴 합니다. 예. 돈을 많이 발라야 되는 캐릭터예요. 얘는 진짜 풀파워로 해도 S까지도 못 갑니다. A+밖에 안 돼요. 사라입니다. 자, 사라 같은 경우는 밸류가 나쁜 캐릭터는 아닌데 얘도 파워 인플레이 식량이라 보면 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뭐 건막 좋죠. 딜량 준수하죠. 스킬도 괜찮아요. 요번에 물감 아티팩트 받았어요. 다 괜찮은데 얘 포지션을 뭐 탱커로 갈 거예요. 사수 켜서 못 버텨요. 못 버티고 그렇다고 뭐 공격력이 미친듯이 뛰어나서 확정킬을 할 수 있냐? 재행동기가 많냐? 그것도 아니죠. 나쁜 캐릭터는 아닌데 파워 인플레이션의 희생자가 지금 사라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사라, 크로, 라시드 이런 캐릭터들 있죠. 이 캐릭터들은 한번 자체적으로
미어캣에서 밸류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너무 옛날에 세팅됐던 그 세팅 스킬셋이랑 그 구성들이기 때문에 한번 밸류업을 해줘야지 얘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캐릭터는 아닌데 너무 좋은 캐릭터들이 많이 출시하면서 밀렸다 보면 돼요. 뭐 반쪽짜리지만 부활도 두고 있죠. 엘리자베스 딜량 나쁘지 않습니다. 마딜로 데미지 먹이기 때문에 탱커도 잘 잡아요 얘가요. 그리고 우리 팀들 전부 다 방어막도 입힐 수 있죠. 탱커들이랑 같이 사용하면서 하면 너무 좋은 캐릭터라고 평가를 받긴 하는데 엘리자베스 방어막 벗기기 쉽죠. 맞죠? 옛날처럼 캐릭터 풀이 적어가지고 듀나미스 엘리자베스 이 조합으로 해서 엘리자베스를 타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듀나미스가 자꾸 이제 쉴드를 받으면서 싸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엘리자베스에 대한 평가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치유뷰가도 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안 좋은 캐릭터는 아니에요. 한번 미어캣에서 밸류업을 해주면은 나쁘진 않다. 크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밸류업 들어가야 돼요. 지금 크리스랑 크리스테나랑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이 먹고 애가 계약 현실한 거지. 지금 크리스 단전, PVE, 실시간 PVP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나쁜 캐릭터는 아닌데 밸류업이 필요하다. 체력을 좀 올려준다거나 하다못해서 뭐 제행동기는 있으니까 사정거리 좀 더 올려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기적인 딜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크리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베라딘도 밸류업 했죠. 밸류업 했으면 뭐예요? 얘는 스킬셋이 문제예요. 스킬셋이 무슨 오픈 때 스킬 받았잖아요. 마나 블레이드 이런 거 써야 되거든요. 베라딘 스킬이 없지 않는 이상 지금 나쁘지 않아요. 스탯 나쁘지 않고 제행동기 있죠. 철수도 할 수 있죠. 실제로 OTP 스킬 중에서는 베라딘 스킬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진짜 좋아요. 그런데 베라딘이 뭐 OTP까지 버텨고 살아남고 그 다음에도 역할을 할 수 있어야죠. 그냥 딱 하나 그 헥스 엘리멘탈 하나 보고 베라딘이 덱 위에 올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들어오셨네요. 다음으로 아이스인데요. 진짜 비운의 왕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얘가 뭐 미어캣의 희생양 같은 느낌인데 크로우랑 지금 쌍으로 평가를 못 받고 있죠. 아이스랑 크로우가 이런 평가를 받을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크로우나 아이스 같은 경우에 제일 큰 문제가 아티팩트입니다. 아티팩트만 제대로 심어줘도 돼요. 왜 펜드래곤 애들 아티팩트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아티팩트를 어느 정도 주면 좋냐면요. 보자. 에밀리오 아티팩트라도 주던가. 쿨다운 돌아가면 자체 피해 회복하는 거 있잖아요. 얘도 검사잖아요. 얘도 펜드래곤 진영 아니지만 비슷한 진영이잖아요. 이 두 캐릭터는 크로우 아이스가 살아나려면은 아티팩트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강한 캐릭터가 많아서. 이올린도 마찬가지인 게 얘는 뭐 아티팩트 문제고 뭐 문제고 다 떠나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제국 정행에다 강한 거 너무 좋은 선택이거든요. 스킬셋이 문제입니다. 연섬이랑 무쌍 간판 써야 돼요. 지금 맞죠? 이게 지금 다른 캐릭터의 스킬셋 보다가 이올린 스킬셋 보면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얘는 스킬셋부터 리빌딩, 그러니까 클래스부터 싹 다 바꿔줘야 돼요. 이올린 전용 여왕 한 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올린 소드마스터가 필요 없다 생각하거든요. 공화섬이 필요해요. 그냥 이올린 전용 펜드론의 건의 여왕이었잖아요. 뭐 그런 퀸 같은 그런 클래스들 한 개 만들어줘서 리빌딩이 들어가야 됩니다.
슈리도 리빌딩 들어갔고 나쁘지 않아요. 얘가 플레이어가 없어 그렇지 사용해보면 괜찮은 캐릭터인데 얘의 평가는 볶음밥입니다.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런 음식 같다 보시면 돼요. 맛있긴 해요. 괜찮은 캐릭터긴 한데 슈리가 딜링이 강한 것도 아니고 탱킹이 강한 것도 아니고 힐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CC기가 강력한 것도 아니에요. 다 조금씩 넣어놔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비빔밥 같은 그런 캐릭터라서 이런 캐릭터가 인기가 없죠. 특화된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B부터는 이제 뭐 카림, 제인, 랑천, 카슈타르, 아리아나, 메이 이렇게 나왔는데 PVE, PVP, 기사안전 전부 다 활용 안 되는 캐릭터들이고 지금 여기서 랑천이랑 카슈타르랑 카림이 그나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캐릭터인데 연구가 안 됐어요. 왜냐? 얘를 키우는 사람이 없어요. 라즈나이트 쓴 사람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랑천 카슈타르 풀발현해서 제대로 쓰시는 분 있으면은 그때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전에는 평가가 약합니다. C 보니까 뭐 C에는 뭐 지금 아직까지 발현 안 된 애들이 많죠. 이로스, 비슈네, 번스타인, 듀란, 쿤 이렇게 있고요. 지금 케빈을 C 제일 앞에 뒀잖아요. 케빈 얘가 제 생각에는 슈리보다 낫습니다. 케빈의 가장 좋은 활용점은 헤이스트 베리어랑 도발 그리고 우리들이 장판 깔아서 쉴드 주면서 체력 회복시켜주죠. 얘가 차라리 슈리보다 나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실시간 PVP에서는 기동력이 희명이기 때문에 헤이스트 베리어 받잖아요. 날아다닌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헤이스트 베리어가 있는 클래스들은 솔직히 약간 그 15개 덱을 짤 때 한 개만 희귀나 혹은 영웅 등급을 넣으라는 룰이 생기면은 저는 주저없이 케빈에 넣을 생각입니다. 자, LA도 나쁘지 않은데 LA도 PVE 기준이니까 적 AI 기준으로는 LA를 때리니까 문제인 거지. PVP에서는 LA 무시합니다. LA 그냥 물론 분격도 있고 그리고 이제 광역으로 도발도 할 수도 있지만 LA보다 좋은 캐릭터들이 너무 많죠. 지금 탱커들 중에서 한계가 분명합니다. 자, CBA A 플러스를 구린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S랑 SS가 너무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거지. 좋은 캐릭터는 맞습니다. 나는 실시간 PVP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S 캐릭터에 2개밖에 없어요. A 플러스밖에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실시간 PVP 중계를 지금 진행하면서 보니까 느낀 점이요. SS, S 캐릭터들 풀 발현하는 사람들 있죠.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건 저만 하더라도 제가 창모를 1년 9개월 했고 한 돈 1000만원 썼거든요. 14개 캐릭터가 지금 풀 발현됐는데 S랑 A 플러스 캐릭터 중에서 14개 다 포함되어 있긴 해요. 다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밑에 애들은 안 키웠는데요. 저도 1000만원 썼는데 풀 구성으로 그 이제 15인 덱 꽉 6발은 꽉 채워서 상대하는 사람들한테 하면은 제가 밸류가 밀리잖아요. 생각보다 나는 무조건 캐릭터를 다 키워서 실시간 PVP 할 거야 하시면은 1000만원 이상 현금 쓸 각오를 하시고 그리고 PVP를 즐기셔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하우스를 만들어서 투력 얼마 이하 제한을 거는 이런 것들 제가 유행시킬 거거든요. 해서 지금 스타트 하신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투력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지존들 이렇게 어느 정도 구간에 나눠서 재밌게 PVP 하면서 나중에 이제 미어크에서 진행하는 시즌제 아레나 같은 것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한 2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캐릭터들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니까 거의 1시간 좀 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6시마다 실시간 친선전 중계를 합니다.
강력한 지존들 구경하실 수도 있고요. 길드 전도 할 예정입니다. 위너스 리그도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위너스 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5명이 나와서 이긴 사람이 자꾸 이기면서 이제 나가는 식이에요. 스타크래프트 리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너스 리그 아실 거예요. 지금 기사단전 기사단끼리 위너스 리그 한번 기획하고 있고요. 천하제이 무도회 기획하고 있고, 지존을 이겨라 콘텐츠 기획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